일단 직선에서의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수2에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속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긴 해야 되거든? 일단 속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일단 전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X 위치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요. 그럼 속도는 무엇이냐? 속도는 얘를 T로 한번 미분한 거. 근데 미분하면 요 놈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수직선, 직선 운동인 거야. 어떤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속도가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속도가 음수 나오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뿔 2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크기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시겠죠? 처음에 2였는데 나중에는 3이 되고 나중에는 4가 되고 이거는 가속도가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처음에 2였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처음에 2였는데 나중에는 1이 되고 그 다음엔 0이 되고 다시 그 다음엔 왼쪽으로 1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마 2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마 1인 거고 1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지? 이게 이제 가속도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속력이라는 게 있어.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 속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뿔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 2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속력은 단순하게 빠르기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놈의 절대값을 취해요. 속력으로 바꾸면 무조건 2예요. 속도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속력은 무조건 2야. 그러면 크기만을 취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2의 빠르기에 가는 것, 이거는 속도에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속력으로 따지면 이거는 똑같다고요. 알겠죠? 이해돼요? 네. 예.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그놈의 크기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직선 운동에서 속도가 속도. 이거는 수투에 나오는 내용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은 절대값 V로 나타내요. 절대값 V로 나타냅니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여태까지 직선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운동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면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점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일 거야. 근데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y = fx 이런 식으로 하나 주고 끝내면 되죠. 함수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 이해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 맞냐?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될 만한 걸로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x축, y축이 있겠지만 요놈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y랑 x랑 바로 연결지은 식으로 나타내지 않아. 어떻게 나타내냐면 x = ft라고 하고요. y = gt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ft, gt가 된다 이 얘기야. 알겠니?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놈의 속도를 얘기를 할 건데 잘 생각을 해봐. 속도는 방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방향이 딱 두 가지 종류의 방향밖에 없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라는 거야. 맞냐? 맞아요? 그러면 요놈의 빠르기도 요놈의 속도도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방향이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t가 1일 때, 0일 때 여기고, 1일 때 여기고, 2일 때 여기고, 3일 때 여기고,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x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으로만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x축 방향의 움직임만 따져보면 처음에는 0일 땐 여기 있는 거지.
그죠? 1일 때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 거죠. 2일 때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죠? 3일 때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4일 때는 왼쪽으로 조금 가요. 그죠? 5일 때는 오른쪽으로 조금 와요. 맞아요? 6일 때는 오른쪽으로 확 가요. 그죠? 7일 때는 조금만 가요. 맞아요? 8일 때는 조금밖에 안 가요. 9일 때는 멈춰있죠? 그랬다가 다시 10일 때,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15일 때부터는 거의 멈춰있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이해돼요? x 이퀄 ft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 얘를 t축으로 잡고요. 얘를 x축으로 잡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t가 1일 때, 2일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x 따로 빠르기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야. 속도를. x 따로 속도를 보겠다 이 얘기야. 맞아요? 그럼 t에 대한 속도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의 속도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 이해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t에 대해서 t가 증가함에 따라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빠르기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얘를.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를 보는 것보다는 t의 움직임의 변화를 보고 t에 따른 x의 움직임의 변화를 보자 이 얘기야. 결국 그래서 요놈의 속도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이게 이제 위치를 표현한 것이라면 좌표라면 속도는 무엇으로 표현하게끔 되느냐? x축 움직임에 따로 속도는 f't로 가요. 그리고 y축 방향의 움직임을 따로 보기 때문에 g't로 따로 봐요. 그래서 t 이퀄 얼마를 대입, 얘가 이제 t 이퀄 3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점이 t 이퀄 15일 때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 지점에서의 빠르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15, 15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빠르기로 가려고 할 거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빠르기로 올라가든지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려고 할 거야 라고 보는 게 속도예요. 그래서 평면에서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나눠본다. 이해돼?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나눠본다 이 얘기야. x축 방향의 속도는 좀 느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더 크니까. y축 방향의 속도는 더 빠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로 우리가 두 개의 이 실제 움직임을 나눠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최대한 기백 내용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 학년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가려고 하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합쳐지면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게 매 순간마다 이 x축 속도랑 y축 속도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면 누워서 가려고 할 거고. 이해돼요? 얘가 짧고 얘가 길어지면 서서 가려고 하겠지. 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조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 막 꼬물꼬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는 위로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모양이 되는 거고. 이해돼? 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따로 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뭐라고요? 얘의 합력이라고요. 근데 얘의 합력은 무엇일까?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죠? 그럼 뭐겠어?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결국 속력은 실제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것은 요놈하고 요놈을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걸로 그 길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속력이다 이 얘기야. 맞아? 이해돼? 네. 자, 직선 운동을 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속력으로 바로 보인다고. 속도도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맞아? 하지만 실제로 평면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세 개를 피타고라스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x축 방향의 가속도와 y축 방향의 가속도를 따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뭘 하겠어? 당연히 얘하고 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는 게 가속도의 크기겠지.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가 X축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합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크기만 본다면 방향을 제외하고 얼마만큼 세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 그 크기만 본다면 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는 피타고라스 대각선 계산법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냐? 괜찮아?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밑에 이제 뭐 설명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다른 것들은 내가 지금 말로 다 풀어준 내용이고요.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는 순서상 f'T,G'T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력은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가속도도 역시 f2'T, G2'T가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f2'T의 제곱 더하기 g2'T의 제곱을 루트 안에 집어넣은 걸로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어쨌든 속도하고 가속도 이거는 순서상으로 나타나요. x방향 따로 y방향 따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놈들의 크기는 어떤 값으로 피타고라스로 계산하는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저 크기가 수직선에서 그 절대값 한 거죠. 수직선에서 절대값 한 거라고? 크기가? 그러니까 그냥 직선 운동에서. 직선 운동에서 절대값을 하면은 양은 양으로 음은 양으로 바꿔주는 것만 쓰면 되잖아. 근데 평면에서 절대값은 저렇게 피타고라스로 계산해요. 평면에서 절대값은. 알겠죠? 왜냐면 절대값은 0과의 거리 아니야? 맞죠. 자, 2,1이란 놈이 있어요. 2,1. 그럼 요 놈이 실제로 0과의 거리는 얼마야? 루트. 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면에서 거리는 0과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직선, 직선 운동에서 절대값은 뿔마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평면상에서는 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0과에 떨어진 거리는 루트 절대값 피타고라스인 거지. 그죠? 그래서 속력도 V의 절대값 씌운 거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직선이든 평면이든.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28번 문제부터 이제 한번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설명이 빨리 끝났는데 네가 이해를 잘 해줘가지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X가 이렇게 되고 T = 2에서의 점 P의 속도가 속도 구하라. 이거는 자 수직선 직선 운동인 거니까 간단하게 한계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패스할게. 상관없잖아. 그죠? 네. 문제가 되는 건 평면 운동이 어려운 거니까. 자, 그래서 X = FT, Y = GT 따로따로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T = 2분의 파이에서 점 P의 속도와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속도를 구할 거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순서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 T로 미분한 거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sin 2T. 컴마, 좀 길구나. 자, 그 다음 Y 미분하면 이거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가 되겠네요. 그죠? 요건데 2분의 파이 1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2분의 파이 들어가면 뭐니? 2 사인 파이네?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럼 1, 자, 여기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 뿔 2가 되니까 3이 되겠죠. 속도가. 그러니까 X축 방향 빠르기는 1밖에 안 되고요. Y축 방향 빠르기는 3만큼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인 지점, T = 2분의 파이인 지점에서. 괜찮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속력은 뭐예요? 루트. 그죠? 루트 10이 나오겠네. 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일 때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속도는요, A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럼 4
코사인 2t고요. 얘는 한 번 더 미분하면 4 사인 4 사인 2t인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a는 어떻게 나와요? 4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냐? 0 0이죠? 예.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냐? 2 1. 가속도의 크기는요? 4 네, 4가 되겠죠. 됐죠? 네. 여기는 지금 기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을 안 썼어요. V가 이렇다, A가 이렇다 이런 기호들을 안 썼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가속도의 크기는 막 이렇게 다 일일이 썼네요. 알겠죠? 됐죠? 그럼 끝났네? 왜 이거밖에 없어 문제가? 끝났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속도만 영상이 있어요? 방부등식 없어요?